여기까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그 뒤로 알아서 매출이 올라갑니다.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손님이 많이 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마케팅을 더 많이 해야겠죠. 제가 딱 8년 전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빚이 1억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월 매출 3, 4천만 넘어가도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결국에 혼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 월 매출이 안 나왔다 하는 분이라면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걸 넘은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 매출이 나오려면요. 어떤 고객이 나나 혹은 뭐 내 가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이때 고객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딱 여기 이거 외부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요즘 사실 음식점도 뭐 키오스크로 선결제를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고객이 나를 알게 된 다음에 방문해서 뭐 돈을 냈어도 이 사람이 내 가게에 와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실 이 돈이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고객이 내 가게에 방문했을 때 돈을 바로 받긴 받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내가 이 고객한테 내가 파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이게 전달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이 돈이 사실 매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달이 제대로 끝나야 그래야 이 돈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매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올리고 싶은 건 이 매출이잖아요. 그럼 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매출을 올리려면 그냥 단순히 고객한테 내가 돈을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서비스랑 상품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대표 혼자서, 내가 대표죠? 나 혼자서 어찌저찌 열심히 하면 이 전달이 어떻게든 됩니다. 솔직히 이것도 여기서 뭐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했다가 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여튼 어찌저찌 버틴다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보통 월 매출 3천에서 4천 정도예요. 이거는 아무리 온라인 사업이라도 솔직히 뭐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그때가 시점이 있어요. 이 매출 금액대는 뭐 월 3, 4천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비스무리한 근방 안에서 이 이상은 혼자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예 난이도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부터는 사실 대표인 나랑 그 다음에 고객 이렇게 둘만 관계를 맺으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이제 직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직원. 아마 월 매출 3, 4천 이상이면 사실 나 혹은 내 가게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해주는 이 사람이 한두 명은 더 있을 거예요. 이 직원이 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아르바이트건 아니면 뭐 계약직이던 여튼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한 명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더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생겨나는 게 아니죠.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랑 그 직원 사이에서의 관계도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살표가 두 개나 더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랑 직원과의 관계, 이 관계를 조금 덜 쓰려고 그래서 이 직원을 누굴로 데려오죠? 가족이나 뭐 친구 이렇게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착각이에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이 관계는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존 관계가 안 무너지려면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진짜로 뭐 남자친구부터 남동생, 뭐 20년 지기 친구까지 가족 친구, 남자친구까지 다 동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게 더 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수술을 잘한다고 또 내 가게 음식이 맛있다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어때야 돼요? 고객에게 알리고, 그쵸? 그러면 이제 고객이 나한테 찾아오겠죠? 관계를 맺어요. 그럼 나랑 이제 그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벅차요. 그럼 혼자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럼 이때 직원을 고용하게 되죠. 이때 그러면은 또 무슨 관계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면서 또 동시에 나랑 직원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이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이 직원과 나랑의 관계가 잘못된다 그러면 이 직원이 고객한테 똑바로 할까요?
똑바로 안 하겠죠. 그래서 나랑 직원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이 직원이 고객한테 제대로 하는지 이 관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저는 현장형, 관리자형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요. 나랑 고객이 다이렉트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요거죠? 요렇다. 그럼 이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장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나랑 직원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요게 사실 더 핵심인데 요거까지 된다. 그러면 요거를 통합쳐서 여기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를 저는 이제 관리자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면 관리자형, 없으면 현장형 이런 건 아니고요. 직원이 있든 없든 간에 이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 요게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여러 업체를 보니까 최소 현장형에서 이제 관리자형 요거 있죠? 요걸 넘어가려는 과도기회라도 있어야 월 매출이 최소 1억, 평균 2, 3억 정도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관리자형을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월 매출 10억, 연 매출 이제 100억대까지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객단가를 높여도 사실 월 매출 1억대까지 가려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혼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자형 과도기까지는 가야 월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음 레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영자형입니다. 경영자형. 경영자형은 뭐냐? 여기서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차원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레벨이 다른 것 같은데 직원이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직원 얘를 A라고 해볼게요. 한 명이 아니라 직원이 이제 B도 있고 직원 C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직원 B와 나 이렇게 관계도 있을 거고요. 직원 B와 고객과의 관계도 있죠. 또 직원 C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직원 C와의 관계, 또 고객과 직원 C와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정도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심지어 뭐까지 있죠? 뭐까지 있냐면 이 직원 A와 B와의 관계, A와 C와의 관계, B와 C와의 관계 이것까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직원 2명만 늘어나도요. 직원 2명만 늘어나도 이제 화살표가 몇 개 더 생겼어요? 7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터지는 거죠. 제가 진짜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명까지 있었는데 안에서 막 사내 정치하고 그러니까 완전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때 이제 20대였는데 직원들이 최소 30대 막 40대까지 있다 보니까 아예 이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자형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현장형이 있는데 제가 이거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빚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때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매출을 올리려면 고객을 많이 모으면 된다. 고객을 많이 모으려면 마케팅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매출을 올리려면 그냥 고객한테 많이 알리고 또 진짜 마케팅 많이 하고 그렇게 그냥 돈을 더 벌면 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냥 아예 내 레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였어요. 내 본투비, 아예 나란 사람 있잖아요. 이 내면의 어떤 나란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그냥 이런 형 자체가, 이런 형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걸 제가 진짜 이제만 오픈한 매출 0원부터 연매출 1100억대 회사까지 이제 마케팅을 해보면서 또 그 대표님들하고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결국 대표자의 레벨이 여기서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출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그 대표님의 성장 과정을 뭔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너무 잘 되는 그런 업체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내 레벨이 먼저 바뀌어야 그 다음에 매출이 따라온다.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걸 알게 되고 나서는 솔직히 저는 그냥 직원 A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취직하려고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왜 결국 제가 이 취직을 안 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 마케팅 대행사를 또 내 가게, 내 회사 자체를 운영하기로 했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대표님을 못 만났어요. 네. 저는 정말 이 관계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정말 직원 A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저 만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마음을 먹었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좀 돼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 그리고 저도 이 레벨을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나라는 정말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외면의 이 모습 말고 정말 내 내면에 있는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이 레벨이 바뀌고 또 내 매출이 달라지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이걸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걸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는, 정확하게는 진짜 연매출 100억대가 넘는 그런 대표님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 확실하게 배워서 이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월매출 1억, 월매출 한 10억대? 그러니까 연매출 한 100억대까지겠죠? 여기까지는 사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냐? 뭐만 잘하면 되냐면 사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고객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도요. 이런 거 못해도 저도 지금 못합니다. 못해도 그래도 이게 월매출 1억에서 진짜 최대한 10억, 연매출 100억대까지는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못하는 대표님을 보긴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연매출이 100억대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사실 이 고객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이 직원 A든 B든 C든 얘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최종적으로는 대표인 내가 이 상품과 서비스를 그냥 전달을 하면 돼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고객이 낸 돈이 진짜 매출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 그때 우리가 매출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뭘 잘하면 되냐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내가 너무 바빠서 원래는 직원 A, 직원 B, 직원 C가 이걸 전달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관계가 좀 똑바로 못 서 있고 내가 이걸 관계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이게 어디선가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럼 그때 잘못되면 누가 하면 돼요? 사실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네.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려면, 그러니까 고객이 직원 A 혹은 직원 B, 직원 C한테 좀 실망을 했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한테라도 다시 와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고객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져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이자카야 할 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제 이자카야에 한 남자 알바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혼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알바생이 고객한테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사과를 안 했나 봐요. 여기서 만약 그 고객이랑 제가 관계가 없었어요. 그 이자카야에 왔던 고객이랑 저랑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은 이 직원 A한테 실망을 하고 여기 뭐야, 짜증나 하고 다시 안 오겠죠. 그냥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은 다음에 또 왔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지난번에 알바생이 저한테 이랬어요. 이 알바생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본인이 안 괜찮기 때문에, 본인이 별로였으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저는 여기 계속 오고 싶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저한테 이랬다니까요. 혼 좀 내주세요. 사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알바생이 그랬다는 건 제 입장에서 너무 별로죠. 근데 그 고객이 이 정도까지 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랑 고객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삼성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그 삼성 설치하는 에어컨 기사님이 짜증난다고 해서 삼성 에어컨을 안 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이 나 혹은 내 회사, 내 가게, 여기랑 제대로 관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때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10인 이하 혹은 월매출 1억부터 최대한 10억까지는 정말 대단한 직원이 없어도, 이 직원이 그냥 평균치만 해줘도, 사실 그것도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평균치만 해줘도 나랑 고객과의 관계, 이것만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다? 그러면 매출은 오른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직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장형, 관리자형, 경영자형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다행인 건 현장형이어도 고객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매출이 오른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랑
고객과 관계를 어떻게 세울지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고객과 뭐 나 사이는 어떤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관계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 고객과 나 사이에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요거죠, 요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당연한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고객과 나 사이를 뭐 마케팅, 돈 버는 거, 매출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유튜브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뭐 몇 번째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상 하나만을 보자마자 구독하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유튜브조차도 영상을 한 개만 보고 구독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몇 개를 보고 오 그래도 뭐 괜찮은데? 뭐 들을만 하군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구독을 누르시거든요. 심지어 지금 제 어떤 유튜브에도 보면은 구독 비율이 뭐 한 20% 많으면 30%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제 영상을 보더라도 아직 구독을 안 누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랑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심지어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구독을 누를 때조차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나한테 이 돈을 낼 때 우리가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사실 돈 낸 거잖아요. 이 돈을 낼 때는 어때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실제로 심리학 연구로도 있는데요. 심리학자 중에 로버트 자연슨이라는 이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이 고객과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 이렇게 신뢰가 쭉 올라가는데 어떤 일정 지점의 횟수가 도달하면 그러면 그때 급격하게 이렇게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일정 시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넘어가야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매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내가 매출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그래프도 사실 거의 이렇습니다. 내가 고객과 신뢰가 쌓이는 이 기간 동안에 매출에 큰 반영이 없다가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이 가면 그때 매출이 팍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버텨야 돼요. 네. 이게 지나면은 첫 구매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첫 구매에서 만족을 하면 그럼 여기서 급격하게 신뢰도가 올라가요. 또 일정 지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입소문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입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입소문도 어때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점에 이제 구매를 일으키게 만들고 또 어떤 시점에 입소문이 나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해야 되고 기획해야 돼요. 입소문이 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하지만 이게 뭐 제가 아까 기다리면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고객이랑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신뢰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언제 올라간다고 했었냐면 일정 횟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지만 신뢰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어떤 일정 특정 시점이 지나야 그냥 팍 일어나면서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 어때야 돼요? 신뢰라는 거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뢰를 쌓으려면 자주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봐야 된다고 말을 했지 자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쌓고 자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주 어필하는 게 이게 꼭 마치 내 자랑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마케팅을 그냥 나를 알리는 거.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 나 이 정도 잘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뢰를 쌓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남이 올린 영상 중에 뭐 좀 괜찮은 거 그거를 뭐 그럴듯한 말로 따라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조회수야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회수도 안 나오면 이건 뭐 그냥 아예 힌트를 잘못 잡으신 거고요. 어쨌든 조회수가 나와도 이게 이 신뢰가 안 쌓이면 결국에 매출로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신뢰가 쌓이는 게 맞지만 이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주 봐야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뭐예요?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겉보기에 좋은 거랑 진짜 매출로 나오는 건 좀 달라요. 진짜 이게 겉으로 뭐 구독자 몇만, 조회수 몇만 이런 게 나오면 다 잘 되는 줄 아실 수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고객이 자주 봤다고 해서 그냥 고객한테 나를 알렸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뢰가 안 쌓여요.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매출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자주 봐줘야 되는데 이 자주 보여줄 때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자주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 신뢰가 쌓이는 시간도 어때요? 일정 기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버텨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그때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이 매출도 어떤 일정 시점 올라가야 그 뒤로 입소문이 나게 되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죠. 이거 신뢰 그래서 어떻게 쌓는 건데? 이거죠? 알릴 때 그냥 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 어떤 가게나 나에 대해서 노출을 할 때 그냥 많이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 또 내 거는 다른 사람 거랑 뭐가 다른지 나는 이걸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게 사실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거거든요. 이건 좀 쉽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한 번 만나서 우연히 밥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한 번 어쩌다 밥 먹은 사이예요. 끝이에요. 이러면 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도 안 납니다. 누군지도. 네. 그거는 친구가 아니죠. 그리고 또 친구는 친구인데 솔직히 친구라고 안 부르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꼭 동창 중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은 지자랑을 해요. 또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위로가 아니라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 있어가지고 좀 말하면 배 아파가지고는 야 그거 뭐 별로 안 좋아? 막 이렇게 초치기나 하고 네 이런 애들 꼭 있어요. 그 동창 중에서. 얘는 친구인가요? 아니죠. 네. 아마 동창회가 아니면 굳이 따로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창회에 그런 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동창회조차도 안 가고 싶어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는 어떤 사이죠? 주기적으로 보는 사이입니다. 아니 뭐 피치 못하게 못 보더라도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죠. 그리고 생일 때 뭐 선물까지는 아니어도 카톡으로라도 야 축하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식도 가능한 한 가려고 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뭐 일부러 내서라도 그래서라도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사실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은 어때요? 단기간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아주 사소하지만 어때야 돼요? 주기적으로 좋은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그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 뭐 결혼식도 가고 생일 축하한다고도 하고 힘들 때 우리가 또 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좋은 일 힘든 일 뭐 어떤 일 있을 때마다 같이 욕도 들어주고 뭐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 신뢰가 올라가고 또 친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이 새끼 좀 괜찮은 놈이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고객도 비슷합니다. 고객도요 주기적으로 보고 이런 좋은 경험이 쌓여야 그래야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딱 구매라는 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죠? 이걸 못 기다리면 뭐 신뢰가 쌓이다가 마니까 하던 거조차도 뭐예요? 이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하다가 말아버리면.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냥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밥 한 번 먹은 거 정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아 나 저 사람이랑 밥 한 번 먹었다. 이건 뭐 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를 주기적으로 맺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객은 친구와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친구는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럼 뭐 자주 못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언제든 연락해도 그냥 좀 편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 보지만 언제든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뒤로부터는 이게 막 팍 꺼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고객은 조금 다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 월 매출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정권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시거나 혹은 저는 이제 이 매출 유지만 하고 싶어요. 그냥 전 이 정도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만 혹은 조금은 천천히 뭐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고객은요. 자주 안 보잖아요? 그럼 이 신뢰가 날아갑니다. 쌓았던 게 그냥 날아가요. 왜 그러냐? 이 고객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계속 쌓이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문제는 경쟁자들이 여기서 치고 와요. 뺏어가요. 내 친구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에서 원래 김치찌개 딱 했을 때 내 가게가 떠오르고 아씨 이 주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내 성형외과가 떠올랐었는데 그 자리를 자꾸 어떤 놈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다 바사사삭 날아가는 거죠. 솔직히 지금도 내 가게 근처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지금도 뭐가 생기려고 또 공사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지금 사무실 건물 1층에서 또 뭐가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업종이건 고객은 비율만 다를 뿐 사실은 어때요? 이 고객 자체가 신규 고객이 있고요.
또 재방문 고객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매출이라는 걸로 반영이 되는 건데요. 뭐 100% 재방문인 경우는 없겠죠. 웬만한 업종 중에서 뭐 100% 재방문으로 유지되는 업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100% 재방문이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재방문이 100%면 재방문 고객 한 명이 줄어들 때마다 타격이 막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불안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재방문 100%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재방문 고객한테 계속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신규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출을 유지하고 싶어요 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처럼 이 신규와 재방문이 유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기존과 나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또 신규 고객도 계속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딱 어떤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이 여기겠죠? 여기까지만 버티면 그 뒤로는 매출이 자연스럽게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버티시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신규 고객을 계속 데려와야 된다고 하고 기존 고객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뭐 임계점한테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뒤로는 더 힘든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다행히도 한 번 이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면 고객과의 관계에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고객은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이게 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네도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미리 쌓아둔 내가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얘가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내가 계속 이 관계를 붙잡고만 있다면 그러면 신뢰는 계속 올라가고 임계점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식물이 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싹이 자랄 때까지, 뭐 씨앗을 심고 그다음 싹이 자랄 때까지는 좀 많은 걸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뭐 매일 물 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햇빛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뭐 자리도 몇 번 옮겨놔야 되고요. 또 심지어 뭐 아이가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도 안 먹는 영양제도 챙겨줘야 돼요. 이럴 정도로 뭐 햇빛부터 물부터 뭐 아니면 토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처음 세팅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한 번 자리를 잡고 나요. 적당한 햇빛, 어떤 각도, 시간대별로 여기에 두면은 햇빛을 얼마나 먹는다. 그 다음에 뭐 물도 언제 주면 된다 라는 게 이 싹이 자랄 때까지는 많이 필요하지만 싹이 자란 뒤로부터는 그 환경이 갖춰졌다는 의미잖아요. 왜냐면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싹이 잘 자랐겠죠? 그럼 이젠 그 뒤로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매일 물만 주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환경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대신 여기서 물도 안 줘. 나 이제 됐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뭐 선인장처럼 좀 덜 줘도 잘 자라는, 그냥 가만히 잘 있는 그런 고객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고객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어때야 돼요? 주기적으로 물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임계점에 돌파하면 이 뒤로부터는 어때요? 이 뒤로부터는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어렵고요. 왜 어려워요? 이때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예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이때는 쉬워요. 왜 쉬워요? 물만 주면 되니까. 근데 물도 안 주면 어때요? 그러면 날아간다는 거. 바로 이거, 이 처음에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세팅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마케팅에선 뭐라고 하냐면요, 기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입소문은 그냥 기다린다고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고객이 나를 발견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 신뢰를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매출이 안 나오면요, 유튜브 해야 되나요? 인스타 해야 되나요? 요즘 뭐 블로그도 괜찮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 갈까? 나 아니면 뭐 요가 할까? 아니면은 달리기를 요즘에 유행이라는데 러닝 할까? 뭐가 제일 효율적이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뭐가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사실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이게 뭐가 효율적인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가 효율적인지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막상 힘들게 시작을 해놓고 얼마 못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못 다니는 건 괜찮아. 다음에 또 다시 다니면 되니까요. 근데 못 다니는 게 누적되다 보면 에라이 그냥 나 안 할래?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나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는데 6시 이후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운동의 종류가 뭐냐. 이걸 먼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랑 이 운동이 정말 잘 맞을까.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냥 유튜브 괜찮나요? 뭐 인스타 괜찮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돼요? 바로 이 기획. 진짜 이 운동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뭔지, 또 실제로 그게 효율적인지는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새로운 업체를 맡으면요, 사실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사실 매출에 훨씬 중요한 거는요, 기획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진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대본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뭘 거고, 또 각 대본마다 어떤 차별점을 줄 거냐, 또 이렇게 고객한테 말했을 때 고객들한테 신뢰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냐.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구매가 돼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때 고객이 실제로 이 기대보다 실망하지 않을 거냐. 왜냐면 실망하지 않아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거를 대표님하고 저하고 맞추는 그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뭐 좀 올린다고, 인스타에 올린다고 잠깐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 금방 떨어집니다. 그냥 이게 없는 상태로 이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실망만 커지고 이게 올라가기는커녕 훨씬 더 꺾이고 다시는 안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요즘 이제 마케팅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 몇 개 올리면 매출이 바로 오른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구독자가 이 정도 되면, 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정도면 그러면 뭐 괜찮겠거니, 블로그도 몇 개 쓰면은 뭐 문의가 그래도 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뭔가 요즘에 이제 워낙 이런 SNS를 했을 때 뭐 돈 벌었다, 매출 올랐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뭐 영상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유튜브로, 블로그로, 뭐 인스타로, 아니면 광고로 뭐 이 마케팅 대행사에서 해서 뭐 이렇게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 좋은 핑계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믿겠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 뒷단에 이것까지를 모르면 아무리 자기 거를 따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 거는 말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말을 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것만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시작하려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든 유튜브 그냥 어떻게든 하면 되지, 인스타 뭐 어떻게든 하면 되지, 블로그 뭐 그냥 어떻게든 쓰면 되는 건가? 좀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좀 빨리 보여지게끔만 하는 그런 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 날리죠. 뭐 돈이야 근데 다시 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매출이 올려도 모자란 시기에 버텨야 되는구나, 이 시기인 줄 알고 버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버텼다가 시간 날리고, 심지어 가장 문제는 뭐냐, 멘탈이 날아갑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계점까지 버텨야 된다고 했지만 고객이랑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지를 보시면서 버텨야 돼요. 근데 이거 신뢰를 쌓으려면 어때야 된다 그랬죠? 자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주 보면 안 되고, 이 자주 보는 게 신뢰로 반영되는지, 그거는 이 환경, 기획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봐보세요.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봐도 좀 별로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만 바로 잡아도 사실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이 기획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46분 만에 배우는 0원부터 연매출 12억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여기에 아주 자세히 제가 뭐 예시, 제 동생 미용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매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이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